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기업과 경영에 의해 제5주차 2교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중국 기업을 둘러싼 경제 정책, 또 중국 국유업에 의해, 민영기업에 의해, 외자기업에 의해 중국 국유업의 경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민영기업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중국 민영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중국 민영기업의 경영, 또 중국 민영기업의 경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민영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해보고자 합니다. 중국 민영기업 경영의 이해입니다. 중국에서 민영기업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기업이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의 형태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전통이 깊고 역사가 긴 기업이자 가장 자연스러운 기업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는 생산수단을 통해서 창조해낸 잉여 가치를 개인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유제의 형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주의를 중국 정치체제의 기본적인 이념, 기본적인 이론적인 틀로 가지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서 이런 생산수단을 개인이 가지게 되는, 생산수단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을 개인이 가지게 되는 이런 방식은 보수적인 중국의 사회주의 측면에서 사회주의에 찬동하고 사회주의를 생각하고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중국 지식인의 입장에서는, 또 중국의 사회주의라는 정치체제의 측면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따라서 이러한 민영기업들은 중국에서 주요한 그런 기업의 형태가 되지 못하고 주요하지 않은 메이저한 기업의 형태가 되지 못하고 마이너한 기업의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발전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여곡절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했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민영기업은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건실한 경영을 하고 주위의 환경 변화를 파악하면서 또한 준법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 정부 또는 정책에 의해서 또는 국유업에 의해서
사업 본연의 사업 자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관련 없이 실패를 하거나 또는 지위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GDP에 대한 공헌도를 보면 이미 민영경제 또는 사유경제 이 공헌도가 더 크지만 민영기업가들은 구조적으로 공산당에 대한 의뢰성이 더 큽니다. 의존도가 더 큽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체제상의 한계를 인식하고 신중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 기업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들은 여전히 국유기업 위주입니다. 물론 민영기업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민영기업들도 굉장히 많지만 민영기업들은 평균적인 규모가 작고 국유기업들은 평균적인 규모가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유기업들 이외에 민영기업들은 개혁개방 이후 법적인 경제적인 지위를 부여받아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중국 민영기업들의 경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로 민영기업들은 소유권과 경영권이 중첩됩니다. 국유기업에서도 소유권과 경영권이 원래 일치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국영기업일 때는 국영기업을 국가가, 정부가 소유하고 또 경영도 했습니다. 지금은 정부는 출자자의 역할만 합니다. 성정부 산하의 국유재산감독관리위원회 또는 군무원 산하의 국유재산감독관리위원회 이렇게 출자자 역할만 하고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합니다. 민영기업은 소유권과 경영권이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자본에 의해서 투자가 됐기 때문에 경영권과 소유권이 일치합니다. 둘째로 다수의 민영기업들은 가족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중국에만 국한된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만 많은 민영기업들, 민간기업들의 이런 개인의 네트워크에 기반한 그 네트워크의 기초를 한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이 친척, 혈연, 그리고 이들에서 확정된 관계, 친척이나 혈연 또는 여기서 확정된 학연이라든지 이런 형태, 여기서 확정이 된 네트워크, 이걸 중국에서 관시라고 합니다. 이런 관시 네트워크에서 사업을 시작한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런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일도 하고 업무도 하고 사업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가족기업들의 특성을 가진 민영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경영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영 방식을 보여줍니다. 민영기업을 통제하는 권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가족이나 준가족 구성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예를 들면 뭐 친척이나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들. 또 준가족. 이 범위에서 확장이 된 이런 가족. 그러니까 패밀리라고 볼 수 있죠. 패밀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준가족 구성원이 가지게 됩니다. 둘째로는 민영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구분되지 않고 일치합니다. 소유권은 혈연, 친척, 혼인관계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 구성원들이 가지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들 가지게 됩니다. 또 가족이나 준가족 구성원들이 경영에 참여를 합니다. 아까 중국 민영기업들은 친척, 혈연, 또 아니면 가족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경영 소유권을 가질 때도 역시 친척이나 혈연관계나 혼인관계나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관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민영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경영은 역시 이런 가족 구성원들 또는 준가족 구성원들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가족기업 형태의 민영기업은 기업 승계 문제, 기업의 창업자가 나이가 들게 되면 그의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겠죠. 기업을 승계할 수 있겠죠. 기업을 승계하는 석세션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 승계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와 같은 기업 승계가 이론적으로는 혈연관계에 있는 승계자가 오랜 기간 동안의 경영 수업을 받고 실제 업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또 기업에서 응집력을 가질 수 있고 현대적인 경영 기법과 결합이 된다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연관계에 있는 승계자이기 때문에 그가 오랜 기간 동안에 기업 경영 수업을 받는다면 또 실제 업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또 기업에서 응집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면 또 현대적인 경영 기법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런 승계 이후에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모멘텀도 가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중국 민영 기업의 경영을 살펴보기 위해서 중국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의 경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 민영 기업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국 민영 기업가는 그 기업을 스스로의 생명, 스스로의 그 민건즈라고 하는데요. 스스로의 어떤 생명의 뿌리와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우 몰입합니다. 이것은 중국 국유업의 경영자, 중국 국유업의 전문 경영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기 때문에, 민영 기업가에 있어서 모든 것이기 때문에 매우 몰입하고, 그래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큰 책임감이 있습니다. 둘째로 중국 민영 기업가들은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기업 구성원들의 생각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업 구성원들, 기업 조직의 구성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이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중국 민영 기업가들은 의리를 지키고자 하며 인간적인 매력도 보여줍니다. 책임감이 있고 인간적인 매력도 보여주고 의리도 있다.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유업의 경영자들은 의리가 없는 것이냐,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기업 구성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민영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와 네 번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특징들은 단지 민영 기업가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국유업 경영자들이라든지 중국에 대해서 잘 아는 외국계 기업의 경영자들도 가질 수 있지만 특히 중국 기업의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그들의 경영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중국 기업가들은 매우 유연합니다. 경영 방식이 유연합니다. 중국 기업가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유연하고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흐르는 물과 같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합니다. 외부 환경과 싸우지 않고 외부 환경이 변화하는 데 따라서 잘 적응합니다.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유연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유연성이 큽니다. 복잡 다단하고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서 내일을 지향하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복잡 다단한 환경 때문에 압박도 많이 받습니다. 유연하고 잘 적응한다. 임기응변에 능하다. 그런 중국어로 링호, 쇠지잉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임기응변에 능하고 잘 적응하고 유연합니다. 환경은 복잡다단합니다. 중국 각 성의 상황이 다 다르고 중국의 계층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과 나이가 많은 사람의 생각이 또 다릅니다. 이런 다른 생각, 복잡한 환경. 또 중국은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하지만 경제 운영은 시장 경제 이렇게 또 다 다릅니다. 국유기업이 있고 민영기업이 있고 외국계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중국의 전통 문화가 있고 중국의 현대적인 부분들이 다 다르고 이렇게 복잡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경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중국 기업가는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이걸 잘 활용을 합니다.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관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키우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거쳐서 키우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 어제 나는 그 사람과 같이 저녁을 먹었다. 우리는 좋은 친구다.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오래 보는 것입니다. 오래 멀리 보는 것이고 쌍방 간의 관계입니다. 오늘 화초에 물을 줬다고 오늘 잘 자랍니다. 하루 이틀 괜찮습니다. 일주일도 괜찮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죽습니다. 오랜 기간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또 멀리 보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관계,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도 얻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 기회를 포착을 합니다. 네트워크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국 기업가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합니다. 사회적인 관계 네트워크,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합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의 생존 능력과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킵니다. 기업의 생존 능력,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인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한 기업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또는 사업 기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관계가 더욱 좋아지고 사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중국 민영 기업을 둘러싼 경영 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을 경영할 때 어떤 리더십으로 어떤 기업 문화로 경영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중국 기업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경영과 관리만 있고 리더십은 없다고 한다면 기업은 굉장히 유연하지 못한 딱딱한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만약에 경영 관리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리더의 역할이 리더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직은 인간적이지 않고 조직의 목표를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리더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더십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변혁적 리더십 아니면
아니면 가부장적 리더십 이런 방법도 있고, 서번트 리더십 뭐 이런 리더십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가부장적 리더십입니다. 기업을 이끌어 나갈 때 가부장과 같은 그런 리더십으로 이끌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측면, 인자한, 인자형, 도덕적, 그리고 권위적, 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겸비하고 있다면 가장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입니다.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것. 두 번째는 인자합니다. 자기 부하 사원에게, 조직 구성원들에게 인자합니다. 또한 권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moral, benevolent, 그 다음에 authoritarian, 그런 리더입니다. 이 세 가지. 도덕적인 기준이 높으면서 부하 사원에게, 조직 구성원들에게 인자하면서 동시에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이라기보다 권위가 있는 그런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측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겸비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상황을 때로는 인자하게, 때로는 권위를 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인 기준도 높은 그런 리더가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이 경영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의 전통 사상을 이해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교재, 중국의 기업과 경영 책을 보시면 중국에서 기업을 하실 때 중국에서의 현지화라는 부분이 나오고, 현지화라는 부분에서 중국 전통사상에 대한 부분들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도가사상, 유가사상, 법가사상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중국 기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